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봄을 맞아서 봄옷도 좀 입고 봄맞이 책 쇼핑을 좀 해봤습니다. 더 글로리가 얼른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재미있는 책을 뭘 샀는지 다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신간도서만 싹 쓸었고요. 한 1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무게를 보니까 한 4kg 정도 되네요. 총 8권을 샀습니다. 예상했던 순서대로 들어있어요. 이러면 또 설명하기 편할 텐데.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은요. 장강명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입니다. 일단 제가 장강명 작가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장강명 작가님의 에세이를 특히나 더 좋아하기도 하고 다른 분 영상에서도 재밌다고 하는 말에 또 냅다 지른 책입니다. 소설가라는 직업이 그렇게까지 우아하고 고상하지 않다라는 편견을 깨지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장강명 작가님이시죠. 보면은 이런 설명 되게 좋아요. 월급 사실주의 소설가 장강명이 털어놓는 본업 분투 에세이. 한편으로는 동경하는 직업이기도 하면서 글쎄 좀 힘들 것 같아서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직업이기도 한 소설가에 대해서 좀 솔직담백한 글을 재미있게 한번 만나볼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설을 좀 몇 권 샀어요. 김동식 작가님의 인생박물관이라는 책입니다. 김동식 작가님이야 워낙 굉장히 짧은 초단편 소설을 재미있게 사회 비판적인 코드도 잘 담으시죠. 근데 이 책이 이 작가님이 처음으로 쓴 해피엔딩 소설이라고 해서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암울하고 시니컬한 글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성장하고 희망적인 그런 글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원래 조금 시니컬했던 그 무드에서 긍정적이고 해피엔딩을 꿈꾸는 이야기를 쓰셨다고 하니까 살 수밖에 없었던 책 인생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스릴러도 몇 권 샀거든요. 처음에 기대하는 책이 나오네요. 이번 달은 유독 이 비닐에 쌓인 책이 많네요. 방주입니다. 요거 북스타그램 검색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다. 반전이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평이 있으니까 또 궁금해서 사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전자책을 읽고 싶었는데요. 요거 찍을 거니까 한번 사봤고 제 책장에 이렇게 스릴러, 추리소설 이런 것들이 좀 적더라고요. 제가 되게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장르인데 소유하고 있는 책은 적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요거 제가 빨리 읽고 진짜 재밌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을 게 많네요. 그리고 이 책은요. 살아가는 책이고 요건 사실 출판사 때문에 샀습니다. 마음산책이라는 출판사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준파라히리의 책을 출간해주신 출판사이고 김소연 시인님의 마음사전 이 책이 되게 좋아가지고 출판사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습니다. 이 작가님이 그 책 편집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책을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읽지는 않거든요. 근데 책을 만드는 정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성적인 느낌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샀어요. 그리고 두꺼운 책을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이거는 제가 네이버 포스트로 도서가 중계라는 그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쓰고 있는데 예약 판매로 굉장히 오랫동안 순위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라도 사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자책으로는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책으로 그냥 편하게 만나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싶어서 샀어요. 굉장히 두껍죠? 순자산 1000억가? 1000억가? 아니지. 1000억의 순자산을 가진 자산가가 이제 이런 부를 이제 쌓을 수 있는 것, 마음가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질책하는 듯한 지혜로운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다양한 컨텐츠 글이 담겨 있는데요. 내용이 두꺼워서 빠른 시일 내에 완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없지만 아무 이유 없이 유명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해서라도 읽어보려고 샀습니다. 사실 책 이거 사긴 했는데요. 편하게 전자책으로 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산 재미있을 것 같은 또
미스터리 책이죠. 미치오 슈스케의 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지 잘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도 읽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치오 슈스케는 용서받지 못한 밤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같은 작가의 책이고 좀 독특한 방식이라길래 기대감을 갖고 잡았습니다. 읽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마치 모듈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걸 조합하면 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구성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봤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해피엔딩이 되고 어떻게 읽어야 좀 슬픈 엔딩이 되고 이런 게 있는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이 재미있으면 다음 달 북클럽으로 함께 읽어볼까도 고려하고 이미 이 구성만으로도 저를 설레게 해서 고려를 하고 있으나 그래도 일단 재미있는지 딱 실제로 펼쳐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미안해 그거 다 읽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좀 얇은 책이죠. 박서련 작가님의 책입니다. 제사를 부탁해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웹툰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 해서 만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박서련 작가님은 제가 딱 지금 제일 좋아하는 한국의 젊은 여성 작가님이면 딱 박서련 작가님인 것 같습니다. 제일 공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마음의 순간들을 위트 있게 보여주시고요. 마냥 그렇게 슬프지 않고 그래도 어떤 희망적인 정서를 담고 있고 다루고 있는 소재가 일상을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조금씩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박서련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산 책입니다. 사실 저는 만화를 잘 안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슬램덩크도 안 본 사람인데 그래도 박서련 작가님이니까 샀습니다. 마지막 나오는 책은 이걸 신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온 지 17년이 됐다는 책입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이라는 거고요. 제목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과학을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 이런 역할을 하시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라고 합니다. 제목, 이 소챕터 요거 제목 자체가 재미있었거든요. 모든 일에 이유가 있을 거란 착각, 뇌는 우연을 거부한다, 우연한 사고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되게 비과학적일 것 같은 그런 제목을 달고 있지만 굉장히 과학, 심리학 이런 것이 잘 혼합된 책이라고 해요. 이 작가님이 심리학이랑 물리학 을 전공을 하셨다고 하고 또 독일 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참고하고 있는 그런 기초 과학 교양서가 미국 과학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미국이 아닌 과학자의 책을 읽고 싶었는데 마침 딱 이렇게 눈앞에 신간으로 나타났더라고요. 17년이나 기다려서 다시 나올 정도면은 믿고 보는 콘텐츠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기대감을 갖고 사봤습니다. 한 2월에서 3월 사이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아이들로 싹 모아서 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중에서 산 책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랑 겹치는 책이 뭐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하나 고백을 하자면 이거를 지금 3월 8일에 찍고 있거든요. 원래는 다음 주쯤에 책을 샀어야 되는데 좀 급하게 샀어요. 이번 주에 진행하고 마무리되어야 했던 어떤 프로젝트와 영상이 생각보다 늦어지게 되는 일이 하나 있어서 업로드를 못하게 될까 조금 급하게 찍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은 잘 풀려서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갔다면 그 영상에서 소개한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